제가 이 사건의 범인이에요. 삼촌의 죽음, 그리고 깨진 기억. 모든 건 퍼즐 조각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꿈은 여전히 꿔요? 이 퍼즐을 밟았고 삼촌이 저기 누워있고 왜 거기까지예요? 이야기는 어두운 방 안에서 한 소녀가 무언가를 집어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건 다 낡고 이상한 무늬가 새겨진 퍼즐 조각 하나. 장난감이라기엔 묘하게 불길하고 장식이라기엔 너무나도 구체적인 이 조각.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퍼즐이 단순한 오브제가 아니라 어떤 과거를 끄집어내는 열쇠가 될 거라는 걸 직감하게 되죠. 사료된 채 발견됐다는 서울청 소속 범죄분석관이에요. 퍼즐 범인의 유일한 흔적. 연쇄살이냐? 10년 만에 다시 시작돼. 주인공 윤이나 10년 전 경찰 간부였던 삼촌 윤동훈이 살해당하던 순간을 직접 목격합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그날 밤의 기억은 깡그리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해결로 남고 시간은 흐르죠. 이나는 스스로 프로파일러가 되어 경찰에 입직합니다. 잃어버린 그날 밤의 진실을 직접 찾아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10년 후 마치 누군가 기다렸다는 듯 살인사건이 다시 시작되고 이나의 앞으로 퍼즐 조각이 배달됩니다. 기억을 잃은 피해자와 그 기억을 의심하는 형사, 그리고 퍼즐처럼 얽힌 과거와 현재, 이 삼중 구조가 얽히며 이 드라마는 단순한 사건 추적이 아니라 기억과 진실, 심리와 논리가 충돌하는 추리국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죠. 사라진 기억, 의문의 퍼즐, 다시 시작된 살인. 이 세 문장만으로도 이 작품이 지닌 서사의 무게가 전해집니다. 어떻게 두 번이나 살인사건의 최초 목격자일 수가 있습니까? 현직 프로파일러가 왜? 우발적인 범죄도 묻지마 범죄도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범인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작품의 중심에는 단순한 추리보다 더 깊은 심리 충돌이 놓여 있습니다. 윤이나는 자신이 피해자인지 용의자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기억을 잃은 채 살아왔고 지금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프로파일러가 되었지만 정작 본인의 진실은 아직도 깊은 안개 속에 가려있죠. 김다미 배우는 이나의 그런 모순된 내면을 섬세하면서도 단단하게 표현해냅니다. 형사 김한샘은 10년 전 사건 당시 수사관이었고 지금도 윤이나를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냉정한 수사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나에게 연민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는 인물이죠. 그 감정의 균열이 이번 사건 속에서 다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 주변 인물들로는 강력반 팀장 양종호의 김성균, 막내 형사 최산의 현봉식 등 같은 수사팀 구성원들은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을 나름대로 해석하며 사건을 따라가고 이들의 시선이 사건의 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장치가 됩니다. 누굴까? 분명 네 주변에 있을 텐데. 또한 특별 출연 라인업이 말도 안 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기사로는 이나의 삼촌 역할인 윤동훈 형사의 지진이가, 과거 사건으로 인해 이나가 다니는 정신과 의사로 등장하는 박규영과 노재원,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도파민 폭발하는 배우들 황정민, 이성민, 박성웅, 이희준, 예원, 김웅수, 백현진까지. 그런데 이 특별 출연자들 중 피해자 역할로 나오는 인물을 발견했는데요. 그게 바로 예원. 화면을 보면 피해자의 사진으로 예원의 얼굴이 보이고 그 옆에 두 번째 퍼즐 조각 이미지가 보입니다. 이러한 걸로 봤을 때 예원은 두 번째 살인사건의 피해자 역할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단역이 아닌 조각으로 드라마에 참여한다고 보는 편이 맞을 정도로 각 인물이 가진 이야기 역시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퍼즐 범인의 유일한 흔적. 연쇄살이냐? 나인 퍼즐이라는 제목처럼 퍼즐 조각이 핵심 오브제입니다. 범인은 살인 현장마다 이상한 그림이 새겨진 퍼즐 조각 하나를 남깁니다. 이 퍼즐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마치 피해자나 범죄를 상징하는 시그니처처럼 사용되죠. 첫 번째 조각, 여우가 토끼탈을 쓰고 무릎을 꿇고 총을 겨누는 그림. 이는 순수함을 가장한 위선 혹은 탈을 쓴 폭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 위장하고 있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죠. 두 번째 조각, 로프에 묶인 단발머리 여성과 그녀에게 말을 거는 긴 머리 여성. 흥미로운 건 로프가 말하는 여성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언어를 통한 지배, 즉 가스라이팅을 시각적으로 상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배경이 놀이터처럼 그려진 것도 의미심장하죠. 범죄가 일상 속에서 벌어졌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각 하나하나가 단순한 미술이 아니라 그림 퀴즈처럼 시청자는 단서를 추리하면서 사건과 인물의 심리를 함께 맞춰가게 되죠. 도대체 누가 왜 10년 만에. 나인 퍼즐의 공식 포스터는 단순히 시청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홍보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작품 전체를 압축한 정적인 스토리보드에 가깝죠. 포스터 상단엔 살인이 벌어진 공간, 붉게 물든 창 너머로 뒤집힌 실루엣이 보이는데 이나의 삼촌인 윤도훈의 시신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중간엔 우산을 들고 선 여학생 윤이나. 그녀는 비를 뚫고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10년 전 과거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장면처럼 보이죠. 그리고 화면 구석, 버스 안에서 조용히 이나의 뒤를 지켜보고 있는 인물 하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 인물은 김한샘 형사. 그는 늘 뒤에서 이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이 시선은 의심과 연민, 감시와 보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포스터엔 여러 개의 빨간색 오브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붉은 로프, 캐리어, 풍선,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붉은 헤드셋까지. 이 오브제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등장하지만 공통적으로 범인의 흔적 혹은 잃어버린 기억의 단서로 기능합니다. 특히 붉은 헤드셋은 그 당시 윤이나가 무엇을 들었는가 또는 무엇을 듣지 못했는가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죠. 이러한 시각적 장치는 단순한 미장센을 넘어 시청자에게도 퍼즐의 일원이 되어 함께 사건을 추리해보도록 유리하는 매우 정교한 설계로 보입니다. 저 윤경이랑 퍼즐 사건 공조하고 있습니다. 윤이나에 대해 전부 다 알아? 믿을 수 있어. 공작, 범죄와의 전쟁, 수리남에서 묵직한 현실감을 보여준 윤종빈 감독이 이번엔 장르를 바꿔 추리 심리극에 도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퍼즐이 연결되는 순간을 설계했다. 단순한 반전이나 자극적인 쇼크가 아니라 논리적 완성과 감정적 몰입을 동시에 노린 서사. 이게 바로 나인 퍼즐이 지향하는 지점이죠. 회차 구성은 총 11부작으로 6부, 3부, 2부 순서로 나눠 순차 공개되는 구조. 처음엔 인물과 과거를 보여주고 중반엔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용의자들을 배치, 마지막엔 모든 조각을 하나로 연결짓는 폭발적인 전개로 마무리되는 구성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윤이나 한자 이름의 뜻을 찾아봤거든요. 달을 이에 버릴 라자를 써서 특별함을 넓고 아름답게 펼친다라는 뜻을 가졌더라고요. TMI로 한번 공유드립니다.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야. 사건이 너무 커요. 이 작품의 진짜 흥미 포인트는 범인이 누구인가가 아닙니다. 기억과 진실 중 무엇이 더 믿을 수 있는가에 있죠. 윤이나는 정말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조작된 기억 속의 희생양일까요? 김한샘은 냉철한 형사일까요? 아니면 죄책감에 사로잡힌 또 다른 관찰자일까요? 그리고 퍼즐 조각은 단서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설계한 심리게임일까요? 팬들 사이에선 이런 이론도 돌고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윤이나 본인의 기억이다. 즉, 퍼즐을 맞추는 것도 마지막 조각을 쥐인 사람도 결국 윤이나라는 이야기. 이 드라마는 그런 식으로 시청자도 퍼즐의 플레이어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9개의 퍼즐 조각이 전부 맞춰졌을 때 우리는 진짜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기억에 조작된 세계에 마주하게 될까요? 나인 퍼즐은 단순히 범인을 찾는 이야기라기보다 진실을 스스로 구성해 나가는 여정에 가깝습니다. 범인은 윤이나일 수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단역 한 명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기억 속의 틈새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장면의 의미를 끝까지 따라가는 심파서블이었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이라면 마지막 퍼즐 조각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